주말 동안 참 많이 회자가 됐던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죠. 일단 사진을 좀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요. 와, 이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고요. 이용석 광주시장 그리고 이해찬 대표 그런데 황교안 대표 여기 앉아 있습니다. 고개가 이렇게 아래로 가서 이거 누가 봐도 조는 모습이죠. 이 장면이 아주 회자가 됐습니다. 여기 내용 자세히 있습니다. 여기가 방금 전에 봤던 그 김수희 선수 소개한 광주에서 열린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개회식 당시였습니다. 12일이죠. 여기 내용 보시죠. 황교안 광주 수영대회 개회식에서 꾸벅꾸벅 귀빈석에 앉아 50분간 졸았습니다. 50분. 국제 행사에서 결례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당 내부에서 황교안 대표 리더십에 대한 견제가 막 들어오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50분간 조는 모습이 단순히 조는 모습은 아닌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뭐 억측인지 정치적인 해석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사 좀 보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앞서서 이날 오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황 대표가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외 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여기 조는 분 계시네요. 그러면 안 되죠. 곤란한 일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약간 농담 삼아 했지만 이런 지적이 나온 뒤에 오후에 이렇게 조는 모습이 있어서 이게 참 주말 동안 논란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뭐 기사로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말씀드렸는데 소개해드렸는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요즘 뭐 우리 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지금 좋은 분이 계시네요. 이게. 곤란한 일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여러분 하면 같이 힘차게 파이팅 세워봅시다. 위원장님 여러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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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보다 깨셨죠? 자, 언론에 이제 한국당 측의 해명도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피곤한 일정이 연이어 있었던 상황이다. 앞으로 유의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한국당에 몸담고 계신 윤기찬 변호사. 이거 좀 너무 피곤한 일정이 많은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떤 뭐 좀 상징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셨어요? 어쨌든 말씀처럼 곤란한 일이죠. 예. 조심하면 안 되는데 나가서 좀 세수를 하고 오셨으면 더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주변에 다른 당대표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근데 이게 자기도 모르게 졸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운전할 때도 그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죠. 운전할 때 졸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피곤한 상황이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예. 저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찌됐든 남들이 볼 때는 또는 예. 외부에서 볼 때는 긴장감이 풀렸나 보다라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일은 이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저도 오전에 그 국회에서 열린 거기 계셨어요? 예, 협의에 있었거든요. 아. 그때 물론 이제 분위기가 이제 오랫동안 강이 이어지다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담 반 정도 속도산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일부러 졸았다기보다는 예. 피곤에 못 이겨서 잠깐 졸으신 것 같은데 예. 잠깐이 아니고 좀 졸으셨죠. 어찌됐든 국민들이 볼 땐 좋은 시선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대인 변호사. 지금 사실 이 내용이 이렇게 기사로 된 건 사실 황교안 대표가 최근에 당내에서 리더십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거에 대처하는데 굉장히 피곤했던 걸까요? 그래서 더 기사가 된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 주변에 보면 뭐 대통령께서도 계시고 뭐 예. 이해찬 대표 예. 뭐 옆에 손학규 대표도 손학규 있었어요. 대표도 있고 뭐 많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게 정치 내공의 차이라고 봅니다. 사람들도 똑같이 다 피곤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누구는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안 자는 척하면서 졸 수도 있다. 안 자는 척하면서도 졸든지 아니면 아예 안 자려고 버티는 그 내공이 있든지 그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졸리지만 절대 안 자는 내고. 그렇죠. 근데 지금 황교안 대표는 그 두 개다 아직 득도를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는 모습을 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경험 미숙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뭐 언론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기사를 다루는 게 좀 짓궂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말 동안에 참 많이 회자가 됐던 사진이고 기사였습니다.
자, 다음 인물은 심상정 정의당 새 대표.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정의당 대표로 복귀한 심상정. 그런데요, 복귀 일송이 이렇습니다. 한국당은 퇴출, 민주당과는 직권 경쟁하겠답니다. 소수 정당인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더 이상 범여권으로 분류 말라. 민주당 이중대 프레임에 선을 그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만의 색깔 적극적으로 알리겠다. 내년 총선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목표다. 그러면서 거대 정당 둘을 겨냥했어요. 한국당은 퇴출, 민주당과는 직권 경쟁하겠다. 자, 그럼 여기서 심상정 대표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의당을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 정의당이 책임지겠습니다. 한국 정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자유한국당을 역사의 뒤안길로 퇴출시키고 집권 포만감에 빠져 뒷걸음치는 민주당과 개혁 경쟁을 넘어 집권 경쟁의 길로 나가겠습니다. 네. 최영실 편집위원. 특정 정당을 겨냥해서 퇴출시키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 듣는 정당은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의당이 한국 현대 정치에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지금 그 기초연금 같은 제도는 정의당에서 처음 제안을 해서 보수 정당이 받아들여서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된 것이거든요. 이러한 점에서 정의당이 한국 정치에 새로운 이념들, 새로운 가치들을 심는데 굉장히 역할을 하는 것은 맞는데 심상정 대표께서 새로운 그 출발점에 서서 해필 왜 남의 정당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했을까? 이제 우리 정치가 네거티브 언사에서 좀 포지티브 언사로 좀 바뀌어야지 왜 남의 정당을 깎아내려서 자기 정당이 올라서려는 것을 그 시도를 하시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초연금처럼 좋은 정책과 제도를 국민들에게 알려서 그리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공약을 내세우겠다.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잡으면 정의당도 올라갈 텐데 왜 한국당과 민주당을 자꾸 그 위치에서 집어내려서 하향 평준화시켜서 자신들이 그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 정치도 한 단계 좀 올라서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성희 기자. 심상정 대표가 보기에 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뭔가 부족하고 못마땅한 구석이 있다. 뭐 이런 뜻일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심상정 신 대표가 이 국민 여론을 잘 읽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 여론은 한국당과 민주당의 극한 대립에 사실 염증을 느끼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막상 이 총선이라든지 이게 선거에 가면은 결국은 그래도 힘을 치러줘야지 하면서 또 양극화 선택을 했지만은 이번만은 다르겠다. 이번만은 다르게 정의당이 제 야당의 대안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출하면서 표를 결집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럼 지금 뭔가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는 거예요, 저 그렇죠. 말이요? 그래야만이 유권자들한테 이번에는 정의당한테 힘을 실어주면 정의당이 힘을 발휘할 수 있겠구나라는 일단 믿음을 심어주는 게 대표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사실. 그러고 보니까 퇴출, 집권경쟁, 뭐 목표가 좀 뚜렷해 보이긴 합니다. 자, 이 퇴출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윤기찬 변호사, 한국당에 계신 윤기찬 변호사,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선거제 개혁과 관련된 그 비전을 제시한 거라고 좀 보고요. 그 심상정 대표께서 퇴출이라는 말씀은 사실은 맞지 않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태까지 그 큰 정당들이 그런 것들을 수용해서 정책화 시켰거든요. 그래서 진짜 입안은 뭐 정의당에서 했다 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정의당에서는 노동계 쪽을 겨냥한 발언이다. 앞으로 민주당에서도 다소 불만이 쌓인 노동계를 흡수하기 위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불만에 대한 그런 걸 감안했다. 자, 마지막 기사 될 것 같은데요. 재판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넘겨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강제 추행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는 무고를 인정한 것 아니다. 뭐 이런 재판입니다. 성추행범으로 몰렸던 어떤 남성이 있는데 기습키스했다는 혐의예요. 여성 피해자 상대로 무고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제추행이 불기소됐으니까요. 대법은 무고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했다. 호감 있어도 기습키스 추행 소지 있다. 이 복잡하네요. 교대님보다 한 30초 남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일단 되게 복잡한데요. 일단 핵심이 뭔가요 이게? 일단 남자가 여자한테 키스를 했을 때 이거 자체가 호감이 있었더라도 여자가 호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 상황 자체가 이게 불기소가 나면 그 불기소가 난 것만으로 무고가 되지 않는다는 그 취지의 뜻입니다. 아, 성추행 불기소가 있었더라도 그 자체가 무고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건 네, 별개다. 그렇죠. 근데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겠네요. 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이 내용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의 마지막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의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장례식입니다. 1987년 고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을 촬영한 대만 언론인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영정 사진을 들고 눈물을 터뜨리는 남성은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이 열사는 시위 도중 최루탄을 맞고 숨졌습니다. 이는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죠. 기념사업회는 국내에 32년 만에 처음 공개된 이 사진들로 단독 전시회를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암흑입니다. 세계적 관광 명소 타임스퀘어 등 뉴욕 일대가 빛을 잃고 먹통이 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 뉴욕에서 대규모 정전이 일어난 건데요. 유명 가수의 공연은 20분 만에 중단됐고 사람들이 지하철과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뉴욕의 토요일 밤을 집어삼킨 이 정전의 원인은 변압기 화재 때문으로 밝혀졌는데요.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마지막 이슈 태그는 탕탕탕입니다. 주말 아침을 깨운 이 총성,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 멧돼지가 나타난 건데요. 6마리 중 4마리가 현장에서 사살됐고 2마리는 산속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멧돼지들은 먹이를 찾아다니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멧돼지들이 엉뚱한 곳에 왔다가 변을 당하고 말았군요.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